이번 시간에는 지지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지론은 명식에서 이 부분이 지지죠. 지지 중에서 특히 오늘은 이 월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지란 것은 계절을 의미하죠. 계절. 그래서 이 지지론은 계절적 감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은 당연히 계절로 쓸 때는 당연히 계절이지만은 계절이 아닌 그지? 연지나 일지나 시지에 쓰이더라도 월주 그러니까 계절에 쓰였던 내용의 특성을 안고 들어갑니다. 안고 그 점을 알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로 가죠. 그렇게 설명을 하면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계절로 설명하면은 이해도 쉽고 또 특성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초보분들은 상당히 어렵지만은 한번 들어주시고 나중에 두 번째 들을 때는 훨씬 아마 이해가 잘 되지 않나, 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일 처음에 지지로는 계절로 들어가면은 봄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즉 뭐냐면은 자, 인, 묘, 진 이게 봄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여기서 첫째 달이죠. 둘째 달이고 세 번째 달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지에는 우리가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뭐가 있죠? 지장간이라는 것입니다. 지장간. 지장간은 뭐냐면은 지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천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공포의 지장간을 열심히 외우셔야 됩니다. 그지? 이걸 외우지 않고 따라오면은 뒤에 가면 힘듭니다. 이걸 외울 때도 그냥 외워야 됩니다. 지장간은 그냥 달달 외워야 됩니다. 달달 외워야 되는데 외우기 좀 어려우니까 글짓해서 외웁니다. 글짓해서 큰일 납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떤 선생님이 이런 걸 가르쳐 줍니다. 그지? 자, 자임계조 축 개신기 인 무병감입니다. 그지?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외우기 쉽게 어떻게 외웁니까? 자야 임선생 계시냐 축선생 계신기요 인간이 무병장수한다고 꼴값 들더라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아주 기발한 생각 같죠? 이렇게 외우시면은 이 지장간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그냥 자임계 축계신기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인은 뭐죠? 인목은 무병갑입니다. 병갑. 그 다음에 묘갑을 진을계무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면 지장간은 천간에 있는 무토와 병화와 간목이 내려왔어. 땅으로 내려와서 인호를 만든 거예요. 나머지 똑같습니다. 그치? 그렇다면은 지장간의 의미는 뭘까? 지장간의 의미는 뭘까? 이 인호를 설명하는 뭐죠? 해설을 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뭐죠? 지장간 속에 막 들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합니까? 숨겨놓은 자식이 있다. 숨겨놓은 여자가 있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맞을까요? 요즘 시대에 잘 맞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이쪽으로 접근해 보시죠. 해설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뭐가 해설서냐? 자, 인월이라는 것을 한번 보자면 인월이라는 것을. 인월은 첫째 달. 양목이죠. 목은 뭐죠? 봄이죠. 그 봄이 양이니까 시작되는 달이죠. 여기 입춘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지장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지장간 해석 방법입니다. 지장간 해석 방법은 첫째 뭐냐면은 오행적 특성과 두 번째 이정표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치? 이정표. 이게 더 우선이죠. 이정표가 뭡니까? 길의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정표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정표냐? 우리는 이 노래 봄부터 뭐죠? 봄의 첫 달부터 쭉 흘러서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옵니다. 다시 봄이 오죠. 이런 흘러가는 방향성을 이렇게 뭐죠? 길잡이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정표예요. 그 다음 오행적 특성은 뭐냐면은 지장간에 뭐죠? 목화 토금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오행적 특성을 가졌는데, 오행적 특성이 뭐냐면은 우리는 오행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토 위에서 뭐죠? 토 위에서 목화 금수가 서로 뭐죠? 물고 물리던 관계를 가진 것이 우리가 명식입니다. 네? 자, 이럴 때 뭐냐면은, 이럴 때 음양을 배웠죠, 우리가. 여기서 뭐냐면은 크게 볼 때 목화가 양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금수는 뭐죠? 상대적으로 음이 됩니다. 그러면은 목화에서 양인데, 여기 둘도 비교하면은 목보다는 화가 더 양입니다. 그지? 이거는 화에 비해서는 여기 음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음인데요. 수보다는 금이 더 양입니다. 음기가 좀 덜하죠? 수는 뭐죠? 음 중에서 다 음입니다. 이런 개념을 잡고 계셔야 돼요. 머릿속에. 그것이 뭐죠? 오행적 특성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죠? 특히 이제 오행에서 우리는 수화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지? 화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는 뭐죠? 건조함을 의미하고, 수가 있다는 얘기는 습하다는 특성을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걸 두시고 지장간도 보고, 그 다음에 뭐죠? 나중에 전체 육식값 짤 때, 일조 심리할 때도 필요합니다. 이걸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1월부터 진월까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 목이 시작되는 달을 우리는 뭐죠? 출발하니까 생지라고 해요. 생지. 그 다음에 뭐죠? 목기운이 가장 왕성한 목밖에 없죠? 이 부분을 우리는 왕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땅속에 들어간다고. 세 번째 달은 이것을 고지, 참고 고자를 씁니다. 묘지라고 쓰죠. 이렇게 항상 계절은 생지, 왕지, 고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생왕고로 이루어졌죠.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지는 뭐죠? 토가 됩니다. 그치? 그래서 아까 뭐죠? 오행을 할 때 지난 시간에 뭡니까? 토는 계절의 중앙이다. 환절기다. 그래서 환절기에 토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간을 보시면은 지상간의 제일 먼저는 우리가 여기라고 합니다. 여기는 뭐죠? 아주 희미하게 시작되는 것을 여기라고 합니다. 희미하게.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여명이라고 그랬죠. 여기고요. 가운데 있다고 중기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걸 본기라고 그러는데요. 마지막에. 왜 본기라 하면은 지상간의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율이 보면은 여기가 7, 7, 16입니다. 그지? 여기가 10, 20입니다. 여기가 9, 3, 18입니다. 다 더하면은 32죠. 31은 뭘까요? 한 달을 의미하죠. 그지? 그러면 우리는 이 달에 한 달 동안에는 비율이 뭐죠? 무토의 7, 병화의 7, 간목의 16 비율로 이 놀이 이루어져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30일 동안에 초기 7일은 무토, 그지? 그 다음에 7일은 병화, 그 다음에 16일은 끝투사 비로소 목,
이렇게 설명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연이란 것이 그렇게 정확한 날짜별로 톱니바퀴처럼 컴퓨터처럼 척척척 바뀔까? 저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명리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제 입장에서는 비율적으로 더 무게를 두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가 다 크니까 이것을 우리는 본기라 그래요. 본기. 그러면은 재미있게 표현 안 해볼까요? 천간에서 우리는 무토라는 사람과 병화라는 사람과 간목이라는 사람이 7대 16의 지분을 가지고 이걸 하나 만들어서 집을 지었어. 그러니까 누가 제일 투자를 많이 했죠? 간목이 투자를 가장 많이 했어요. 우리가 가정 자기가 많이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지분을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목이 뭐죠? 이 두 사람한테 야, 내가 가장 많은 투자를 했으니까 그지? 우리 집에 이 회사에 내 문패를 다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그지? 그래서 뭐냐면은 간목이 양이죠. 그래서 임목이 양이에요. 그래서 항상 지지의 음양과 오행은 본기의 음양과 오행과 꼭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도 뭐죠? 생지는 생지. 인사신해. 생지는 다 7, 16이에요. 그 다음에 왕지는 다 10, 20이에요. 다음 시간에 할 오화만 달라요. 그 다음 나머지 뭐죠? 토가 4개 다 있는데 다 9, 3, 18이에요. 이럴 필요가 없죠. 자,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정표의 방식과 그 다음에 오행의 특성으로 이것을 풀어보자는 거죠. 자, 뭐냐면은 인월이라는 특성은 이 가장 핵심 세력인 본기, 간목이 이제 주 이정표죠. 큰 이정표죠. 이게 뭐냐면은 이달부터 부모의 출발이야. 그지? 부모의 탄생. 그지? 부모의 탄생을 가리킵니다. 자, 지금부터 봄이야. 이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 뭐죠? 활발하게 간목. 그지? 막 용솟음 치고, 뻗어가고, 막 활발하게 막, 꽃도 피고 막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는 뭘까? 중앙에 있는 것은 화는 계절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여름이라고 배웠습니다. 웬 이 노래에 여름 얘기가 나올까? 자, 봄을 먼저 생각할까요? 봄이 탄생하라 그러면 그 전 단계에 뭐가 필요합니까? 봄에 잉태가 필요하죠. 그래서 아마 다음에 사화가 되는데 그때 아마 여름이 탄생을 할 건데 그 탄생할 여름이 뭐죠? 이 노래 잉태했다는 거죠. 그지? 그럼 여름의 하나 씨앗을 하나 잉태한 거예요.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한번 생각을 하고 공부를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인명리학을 뭐냐면은 자, 인월을 한번 가볼까요? 우리 인월로. 인월은 뭐죠? 어떤 날씨를 가지고 있습니까? 춥습니다. 춥다. 아직 겨울이에요. 피부로는. 그죠? 지금은 좀 온난화됐지만은, 제가 어린 시절에 입춘날에 방학 때 스케이트 타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봄방학인가요? 마지막 스케이트 타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께서 뭐죠? 입춘대기를 써붙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상당히 의문이었죠. 이렇게 추운 날에 왜 봄이었을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입춘대길이냐고. 그지? 제가 그때 한자를 좀 배웠습니다. 어릴 때. 어릴 시절에. 그래서 물어보니까 뭐냐면 오늘부터 봄이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추운데 무슨 봄이냐. 우리 아버지가 좀 모자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릴 때.
이건 뭘까요? 그래서 지금도 뭐냐면은 명리 선생님이나 철학마 선생님 중에서 이 노래 뭘 하면은 이 노래라고 하지만은 봄이라 하지만 아직 춥기 때문에 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깝깝한 거예요. 왜냐? 이 명리는 현재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그죠? 피부로 느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라면 이때 뭐죠? 여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비록 뭐냐면은 왜 봄이냐면은 겨울이 뭐예요? 수의 계절이거든요. 수의 계절인데 이미 수는 뭐죠? 수는 꽉 이렇게 압축이 되는 게 수지 않습니까? 그게 이미 축을에 풀어졌어요. 약간 더 이상 얼진 않아요. 이제 자월까지는 계속 움츠려 되는데 축을에는 뭐죠? 정지가 되는 거죠. 더 이상 이렇게 압축이 안 돼요. 얼음이 안 얼어요. 그러면 입줄을 기점으로 보죠. 이제는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우리 피부로는 아직 추운 거예요. 얼음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이란 것은 이미 더 이상 뭐죠? 겨울, 즉 압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차가운 기운이. 그래서 입춘인 것이지 지금 당장 봄처럼 뭐죠? 꽃이 피고 따뜻하고 이래서 입춘이 아니에요.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그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조상들의 지혜예요. 그죠? 이분들은 뭐냐면은 이것을 이 추운 날에, 이 추운 입춘에, 그죠? 봄이라는 것만 해도 이해가 잘 안 될 판인데, 여기서 여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여기서 뭘 느끼냐 하나 하면은 우리 선조들의 통찰력이라 하죠. 통찰력, 사물의 핵심을 깨뜨려 보는, 그죠? 해안을 우리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리를 공부하시면은, 하시려면은, 제일 먼저 뭐냐면은, 해안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을, 양성을 해야 돼요. 해안을. 그래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노래의 뭐죠? 느낌은 차갑지만은, 이미 뭐죠? 거부할 수 없는, 역동성이 밑에서 꿈틀거리고 있고, 지지에서, 그 다음에 그 속에는 뭐죠? 또다시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여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노래를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에 오행이 있죠. 오행 중에서 보니까 이거는 목이니까 오행이 봄인 줄 알겠는데, 그럼 이 노래 화의 특성은 뭘까? 오행적으로. 자,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화는, 화가 있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건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가 있으면 당연히 뭐죠? 습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이게 오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인목이 뭐죠? 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목? 건목이에요. 건목. 자, 건목이라니까 뭐죠?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통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작, 마른 나무. 그러니까 어떤 해석입니까? 완전히 글자적 해석이에요. 건조한 나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건조한 나무라 그러면 건목이라면은 뭐가 없다고요? 그분은 통찰력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통찰력이 없는 분이냐? 목이라는 것은 뭐죠? 어떨 때 목입니까? 생명체가 있을 때, 생명을 붙이고 있을 때가 목이에요. 이것을 잘라가지고 기둥을 쓴다거나, 그지? 이걸 잘라가지고 땔감으로 쓴다면은 이미 뭐죠? 목이 아니에요. 금이에요, 금. 그래서 제일 문제가, 우리 명리계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나 글자적 해석에 머무르고 있다는 얘기죠. 깊이, 넓이, 그죠?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 병화는 건목이다. 그래, 건목이 뭐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노래 입춘쯤 되면은 우리나라 일기예보에 보면은 나타납니다. 과학이 요즘은 기상대가 있으니까요. 어떤 예보가 나타납니까? 산불 조심,
왜 그렇습니까? 건조하니까요. 그 인월은 자체가 뭐죠? 건조한 달이에요. 그게 금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산불이 잘 나요. 자, 그러면 왜 산불이 잘 날까? 인월에? 단순히 건조하다고 잘 날까? 불은 붙겠지만은 엄청나게 번지고 나가죠. 불은 진월에 날 수 있고, 날 수 있습니다. 화의 계절은, 그죠? 여름에 나면 더 화기가 잘 탈 수도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월에 산불이 많이 나요. 이 점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뭐냐면은, 인월에 산에 가서 나무를 베보면은 상대적으로 수분이 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을 뭐죠? 잎사귀에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월이나 그죠? 이때 가면은 나무 잘라 그냥 태우 탑니다. 제가 본 수풍정이 40년 전일까요? 30년 전일까요? 군대 생활할 때 전방에서 했는데요. 전방에서 우리가 밥을 얻어먹으려고 그러면은 철책했어요. 나무를 베가 가야 돼요. 그때에도 나무를 떼는데, 나무를 하나 베가지고 울러매고 내려가면은 밥을 줘요. 식사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나무는 뭐냐나 뼈치가 당분이 뼈치가 불을 떼는 거예요. 방 안에. 떼는데, 그냥 참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를 잘라가지고 넣습니다. 넣으면요, 탑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적으로 수분이 적은 거죠. 금목이라 해서 뭐죠? 죽은 나무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상대적으로 건조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불이 붙으면은 이 나무들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자연의 상태에서, 자, 금목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인목이 우리 명식 내부에 있습니다. 명식은 누구예요? 사람을 설명하는 거죠. 그럼 사람의 전목을 해봐야 되죠. 인목을.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용도가 뭐냐? 자, 금목의 용도를 이제 알고 써야 됩니다. 그죠? 자, 금목이니까 뭐입니까? 이 자체가 죽은 나무가 아니고 뭘 잘해요? 목생활을 잘해요. 그지? 목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지에 사화가 있어요. 옆에 뭐죠? 묘목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사화가 있는데 뭐죠? 인목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뭐죠? 인목이 금목이니까 뭐죠? 목생활을 많이 해서 이 사화보다는 이 사화가 훨씬 더 화기가 강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화전 돌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은, 건조하다 금목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금목이라는 얘기는 아직 물을 충분히 머금지 못한 나무예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은, 마음만 먹으면은 배가 고프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술을 더 배를 채울 수 있는 여분이 있는 그런 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럼 뭘 잘합니까? 목은? 수생목.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수생목입니다. 그 목은 뭐죠? 요놈의 술을 이렇게 생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뭐라 그러죠? 생으로 당기는 술? 설기라고 합니다. 설기. 그죠? 그래서 인목은 수가 많을 경우에, 수가 문제가 될 경우에 인목은 그 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가 되는 거예요. 그지? 만약에 명식에서 뭐죠? 수가 많다. 임자고, 그지? 또 임수가 있고, 이런 경우라면은, 여기 인목이 딱 있다면 뭐죠? 이거 수가 너무 많아? 문제가 되겠는데? 사주가 병들었구만? 근데, 인목에서는 뭐죠? 그래도 괜찮겠어. 자수도 설계하고, 임수도 설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는 뭐죠? 명리 전문서, 아주 유명한 책이죠? 적천수. 그지? 적천수. 앞으로 선생님들께서 언젠가 한 번은 공부를 하시게 될 책이 적천수인데요. 한때는 제가 적천수 강의를 했는데 큰 의미를 못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에 충실하니까 적정수가 저절로 다 풀어지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나중에 그냥 한번 슬쩍 볼 수 있는 책은 됩니다. 여기 적정수에서 뭐죠? 임철수 선생이 어떤 얘기를 썼나 하면은 숱한기호다. 그지? 물이 엄청 많으면은 탈기자 호랑이를 타라. 인목이 우리 호랑이를 의미하죠. 그지? 정말 호랑이를 타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뭐냐면은 인목을 쓰라는 거죠. 그지? 또 인목이 있으면은 뭐죠? 괜찮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또 호랑이가 어떻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재미스러워 쓴 얘기예요. 그분이. 재치가 있는 표현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 노는 정리를 하면은 이 노는 뭐죠? 봄이 출발되는 달이고 여름이 잉태되는 달이고 그지? 또 건조한 목이고 건조한 목이다 보니까 목생활을 잘할 수 있는 목이고 또 수호인 문제를 수가 많을 때 수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목이구나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왕지인 묘를 넣는 뭡니다. 왕지인 묘를 넣는 묘면은 시장간이 온통 목밖에 없어요. 그지? 그래서 목왕절이라고 그래요. 이때는 뭐죠? 묘월에는 목들이 자기 세상이에요. 목들이. 목이 뭐예요? 애들이에요. 그지? 애들, 자기들 세상이에요. 온통. 그래서 목기가 대단히 강한 그런 계절이다. 그래서 이때는 뭐죠? 목들이 가장 활개치고, 그죠? 막, 가지도 뽑고, 막 이렇게, 막 숲을 막 일어나서 막 뻗어갑니다. 그런 계절을 묘월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도 한 가지 보면은, 조금 전에 인목에서 뭐죠? 인목을 금목으로 했는데, 그죠? 묘목을 우리는 선목이라 해요. 묘목을 선목이라 한다는 거죠. 왜 묘목을 선목을 합니까? 물어보면은 시장간에 목수가 없는데요. 그지? 그래서 명리 공부할 때 항상 우리는 의문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돼요. 왜 수가 없는데 선목이라 할까? 제가 이런 질문을 종종 합니다. 특히 다른 곳에 공부를 하셨거나 명리 공부를 독학으로 10년 하신 분들한테 제가 이런 직구전 질문을 하죠. 왜 선목이라 그럽니까? 물어봅니다. 답변하실까요? 바로 안 나오셨다면 뭐죠? 사고력을 안 기르는 거예요. 앞으로 사고를 길러야 됩니다. 자,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는 뭐죠? 이 노래에서는 목들이 아직은 뭐죠? 아직은 춥기 때문에 그지? 이제 안에 속에서 우물 막 트는 거예요. 우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목이에요. 근데 이제 모광절이 넘어오면 뭐죠? 온통 뭐죠? 이게 잎이 막 나기 시작합니다. 잎이 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목을 한번 볼까요? 모광절에 수양버들. 혹시 시골에서 보신 적 있나요? 수양버들을 묘월에 가서 뭐죠? 잘라가지고 비틀면은 안에가 쑥 빠져요. 그래서 우리는 뭐죠? 피리를 만들어 불어요. 그때 그 쭉 빼낸 그 나무 가지를 보면은 뭐죠? 물이 줄줄 흘러요. 우리 쭉 빼고 빨게 됐어요. 그게 뭐예요? 선목이에요, 선목. 왜? 나무가 활성화되니까 자연스럽게 밑에서 물을 빨아올렸으니까 뭐죠? 나무가 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묘월이 선목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금목이고 선목인데 그러면 용도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같은 목인데. 그죠? 왜? 하나는 금목, 하나는 선목인데. 어떻게 다를까? 간목은 뭐죠? 금목이니까, 인목은 금목이니까 목생활 잘했지만은 이놈은 뭐죠? 묘목은 목생활을 잘 못해요. 하긴 하지만은. 그지? 하긴 하지만 잘 못한다. 그지? 그래서 화를 키워야 될 때는 묘목보다는 인목이 나아요. 그지? 이렇게. 그 다음에 뭐죠? 수가 너무 많아. 아까처럼. 수가 너무 많아. 수가 너무 많아. 근데 여기에 묘목이 있어. 수가 많아도 묘목이 뭐죠? 수기를
설계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뭐죠? 오산이죠. 없는 것보다는 낫죠. 없는 것보다는 수생목이 낫지만은 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인목에 비해서는 묘목은 젬병이에요. 근데 이름이 보니까 왕자. 가장 강하다는 얘기예요.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강하냐는 거죠. 뭐가 강하냐? 뭐가 강하냐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이 세면 뭘 잘합니까? 간단합니다. 싸움을 잘하죠. 그지? 싸움을 잘한다. 싸움의 기술도 있죠. 싸움을 잘하는데 목이 누구하고 싸웁니까? 어떤 사람은 금이라고 합니다. 그죠? 용기가 있는 분이죠. 정신이 좀 정상적인 분은 뭐죠? 자기보다 센 놈한테 싸움을 안 걸죠. 누구한테 겁니까? 면면한 놈한테 합니다. 자기한테. 누가 면면합니까? 목은 토죠. 그지? 목극토 하는 데는 뭐죠? 인목보다는 묘목이 훨씬 더 강하게 그걸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이제 그 공부를 오래 좀 하신 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이런 문제가 이제 걸립니다. 뭐냐면은 묘목이 그제 술토를 딱 보면서 목극토 이러면 뭐죠? 무슨 소리야? 한데 이런 얘기입니다. 사이가 좋은데 그지? 그렇게 오시죠? 묘술 합화 지지육합이죠. 큰일 납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이제 뭐 입증을 할 방법은 이제 시간상 없는데 한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제가 명리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뭐냐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뭐죠? 법률을 위반했어요. 그 재판을 하죠. 근데 보니까 이거 틀렸어, 법률이. 그래서 뭘 합니까? 법률이 틀렸어. 소송을 합니다. 그때 어디에서 어떤 소송을 합니까? 헌법소송을 합니다. 그죠? 헌법소송을 합니다.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느냐 되지 않느냐. 헌법에 한번 맞춰서 보자는 거죠. 이런 소송을 하죠. 이걸 판단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헌법재판소예요. 그지? 왜 그런 걸 만들어놨을까? 헌법이 가장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위법은 뭐죠? 상위법을 위반하면 안 돼요. 그건 규정이 안 맞는 거죠. 룰이 안 맞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뭐죠? 가장 기본적 특성인 이론이 더 우선이에요. 그래 놓고 뭐죠? 하부적인 이론을 공부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즉 뭐냐면은 가장 기본적인 게 뭐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오행의 상생상극입니다. 그죠? 생극. 이게 더 우선입니다. 무엇보다? 지지육합보다. 이게 더 기본적인 이론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본적인 이론하고 지금 부딪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이론에서는 목극토죠. 근데 이걸 뭐죠? 그 다음 이론에서, 응용 이론에서 이게 묘술 합화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부정하죠. 간단합니다. 입증해 보시면 됩니다. 명식에서 과연 묘목이 있고 술토가 있는데, 그지? 이것이 목의 성분도 없고, 토의 성분도 없고, 화의 성분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해보면 나옵니다. 그지? 그렇게 확인하면 되지. 그냥 어느 게 맞을까? 저쪽에 배울 때는 이게 맞았는데, 여기 오니까 이거 아니라 그러네? 그지?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 공부하시면은 명리는 10년 공부해도 남아버리 타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런 것도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아무튼 뭐냐면 다시 돌아가서 묘목은 인목에 비해서 목극토는 잘한다. 여기 보시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진토를 보면은 땅이니까 뭐죠? 모든 게 땅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 나가던 이 목이 뭐죠? 목이 땅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끝나니까 전부 음이에요. 여기는 출발이니까 좀 양이고요.
땅속에 들어가, 목이 땅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땅속에 들어가 죽은 거예요? 죽습니까? 땅속에 들어간다면 무조건 죽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지? 그런 의미들이 많습니다. 명리에서는. 조상들이 뭐죠? 설명하는 것이 우리는 그대로 읽어버립니다. 땅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땅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목이 들어가는데 여기 웬 놈은 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는 무슨 계절입니까? 겨울이에요. 그죠? 겨울. 봄도 끝나는데 무슨 겨울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게 지지의 매력이고 지상간의 매력입니다.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을목은 한풀 꺾이는 거예요. 목이 한풀 꺾인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목은 엄청난 많은 양의 성장을 합니다. 목왕질에서. 근데 진월이 되면은 뭐죠? 왕성한 성장이 일단 좀 멈춥니다. 그 다음에 뭐죠? 4월부터 화는 팽창이지 않습니까? 그 나무가 옆으로 팽창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팽창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뭐죠? 속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부분이 한풀 꺾이는 거예요. 이것이 진토 속의 을목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뭐죠? 아직은 자라고 있어요. 여기서보다 강력하게 자라는 것이 한풀 꺾였을 뿐이에요. 땅속에 들어간 거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죠? 목이 탄생해서 열심히 살다가 한풀 꺾였는데 수인 계절이 겨울도 그럴 것이다. 해자축 나오죠? 해자축. 그지? 여기서 뭐죠? 개신기죠. 수가. 그 수가 뭐죠? 자인계. 이 수가 뭐냐면은 한풀 꺾였단 말입니다. 땅속에 들어갔죠? 들어간 이건 뭘까? 그지? 동양에는 뭐죠? 동양에는 죽었다 해서 뭐죠? 끝나는 게 아니라고 보죠. 죽었는데 아직 안 끝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남아있는 게? 혼이라는 혼. 영이 아니고요. 그거는 무속인들 쓰는 얘기죠. 혼이라는. 우리가. 우리 결에 혼이 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혼이 있다는 거. 정신이 있다는 얘기죠. 말하면. 혼이라는 게 정신 아닙니까? 육은 죽었지만 정신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3년 동안에 3년상을 하죠.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이 자연이 그렇게 뭐죠? 탁 꺾이고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뭐죠?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죠. 다음 얘기를 하면 더 이해가 될 겁니다. 뭐냐면은 여름이죠. 여름에 가면은 4, 5 미토가 됩니다. 그죠? 미토에 가면은 정을기가 또 을이 나옵니다. 을이 나오죠. 땅속에 들어가는데 여기 한번 꺾였는데 그죠? 이게 뭐죠? 이건 완전히 자라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는 9만큼 있죠? 여기는 3만큼이거든요. 그래서 의미는 뭐냐면 여기는 한풀 꺾였지만은 아직은 목의 힘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여름을 지나와서 뭐냐면은 미월에 오면은 이제는 목은 뭐에서 더 이상 성장하는 것은 멈춰버립니다. 왜냐? 그 다음 달이 미월 다음 달이 신월이 됩니다. 신월은 뭐죠? 금이죠. 오행의 상승상 갈 때 뭐죠? 금은 목의 성장을 차단해버립니다. 그지? 더 이상 자라면 뭐죠? 죽어요. 그래서 끝나는 거죠.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는 한풀 꺾이는 거고 여기는 소멸이에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럼 이거는 뭐죠? 겨울은 여기서 끝났습니까? 축월에서 끝났지만은 이날 묘월에 와서 이쪽에 와서 뭐죠? 더 이상 수의 기운, 응집하는 기운, 차가운 기운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름을 맞게 되죠. 지지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흐름이고 이정표고요. 오행적으로 본다면은 우리는 뭐죠? 진호를 오행적으로 본다면은 어떻게 해요? 잔디가 좀 있네요. 그죠? 잔디가. 잔디가 아직은 살아있어요. 아니면 그 목이 뭐죠? 탄탄해지고 있어 이제. 음기는 탄탄해지는 거니까. 그 수기는 뭐 좀 남아있어요. 땅인데 3월이죠. 어떻습니까? 저는 이것을 표현을 대관령 푸른 목장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합니다. 그지?
수기가 손목이 조금 남아있죠. 산만큼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건조하진 않죠. 살짝 젖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습토라고 합니다. 습토. 자, 습토는 누가 좋아합니까? 목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혹시 또 배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인묘진을 방합, 같은 방향에 있다는 거죠.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관령 풀은 목장이다. 그래서 이 진토는 뭐죠? 목이 아주 좋아하는 토예요. 나중에 우리가 실전에 할수 보면은, 자, 인목이 있고 옆에 진토가 있다면은 참 묘한 거예요. 외형상을 분명히 목극토예요. 목극토지만 이 진토는 뭐죠? 목한테 얻어 터지지만은 목한테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왜요? 습토니까요. 그래서 습토는, 진토의 습토는 또 다른 역할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때, 우리 활용할 때, 명식에서 활용할 때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습토니까 목을 생해줄 것이다. 그죠? 아주 생하지는 않겠지만은 안정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습토니까 습하다는 얘기, 땅이 습하다는 얘기는, 그제, 어떤 얘기냐면은, 화가 아주 강하면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강하면은 수극화가 되죠. 근데 화가 막 강해요, 이렇게. 화가 강하면 어떻게 해요? 수로서는 감당이 안 돼요. 강한 화기 안에 물을 던지는 거죠. 이게 더, 화기를 더 폭발시키는 거예요. 자극해서. 그지? 이걸 또 적정서에는 뭐죠? 약한 놈이 강한 놈을 충하면은 강한 놈이 화를 낸다. 이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그지? 그걸 또 뭐 한자로 막 외우겠습니다. 그걸 뭘 그렇게 외웁니까? 그냥 이치대로 외우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약한 놈이 강한 놈을 그가면은 강한 놈이 화를 낸다. 과학적 설명하는 뭐죠? 수, H2O가 그죠? 물이잖아요. 물. 이것이 화에 들어가면 뭐죠? 분해가 되어버려요. 뭐로요? H2와 O로요. O가 뭐예요? 산소거든요. 산소가 닿으면 어떻게 해요? 불이 더 잘 타요. 그러니까 약한 놈이 강한 놈을 충하면은 강한 놈이 화를 내는 게 더 확 타죠. 이럴 때는 뭐냐면 수가 안 되고 뭐죠? 습토가 나타나는 거예요. 젖은 땅이. 응? 그래서 강한 화기를 진토는 강한 화기를 설기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것을 또 다시 적전서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화치성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화치성룡. 화가 치열하면은 용을 타라. 이게 용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은 진토를 써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화가 치열할 때는 수보다는 명식에서 진토가 있으면은 아이고 화가 치열해서 괜찮겠구만. 버틸만 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도 재미난 게 있어요. 자, 화가 많을 때 축토는 될까요? 안 될까요? 묻습니다. 용은 되는데 손은 안 돼? 응? 용은 되고 손은 안 돼? 돼요. 이것도 항상 글자로 해석하면 안 돼요. 화치성룡이라 가지고 용은 용만 되고 손은 안 되나 이거지? 되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해석 방법을 유추해석이라고 그래요. 그죠? 유추해석. 문법을 공부하면 나오죠? 유추해석. 이게 뭐냐면은, 자, 여기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여기에다 편말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죠? 여기에 우마를 매지 마시오 써놨습니다. 그지? 근데 딱 보니까 나는 개를 몰고 가다가요. 보니까 우마를 매지 마시오. 개를 매도 되겠구나. 개를 매놨어요. 법률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개를 맸냐 물으니까 여기에 개를 매지 마는 소리가 없다는 거지. 소나 말을 매지 말고, 그지? 개 말은 없잖아. 이런 얘기죠. 우마는 뭐죠? 가축의 상징이잖아요. 이게 유추해석이죠. 마찬가지예요. 습토라는 것이지. 이거 습토 아니에요? 축토는? 화치성룡은 용만
많다는 얘기가 아니죠. 축토가 더 오히려 진토보다는 화기를 설계하는 데 더 힘이 크죠. 이렇게 우리는 지지의 특성을 이해하시고 또 방향성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 지지들의 활용도를 이해하시면은 나중에 뭐죠? 뒷부분에 어려운 부분을 잘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명리가 처음이신 분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들어나가십시오. 그냥 알든 모르든 한 바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들을 때는 뭐죠? 두 바퀴째 들으면은 오늘 듣고 내일 듣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근데 뒤까지 한번 듣고 50강을 듣고 그 다음에 뭐죠?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이것을 들으면은 아 그런 얘기였구나 이렇게 하면은 싹 흡수가 되죠. 명리 공부는 이렇게 한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3개 계절이 있죠. 여기서 상세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때는 1시간 동안에 3개의 계절을 다 이렇게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